저는 다목적 세정제예요. 아, 저는 유산균이에요. 왜 다 없으면 좋습니다. 네. 유산균인데 저희 아이가 4살, 5살 때쯤 분수대만 들어갔다 나오면 장염이 걸렸었어요. 동네에 있는 분수대건 백화점에 있는 분수대건 장염이 너무 걸려서 제가 유산균을 먹였겠죠. 근데 유산균을 아기 때부터 제가 마트나 약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먹이고 있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이제 장염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 좋은 제품을 찾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엄마들 입소문에 함소와 한의원이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에 유산균이 되게 좋다고 이제 엄마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사서 이제 먹이고 있었죠. 그러면서 근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00원이 조금 넘었었던 것 같아요. 한 포당 한 1,000원 가까이 했었어. 되게 비싸다. 네. 그래가지고 비싸다 하면서 먹이고는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엄마들 사이에서도 아메이 유산균도 좋아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아메이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매장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메이라는 회사는 도대체 어디 거야 이제. 근데 함부로 이제 사 먹일 수가 없잖아요. 제 아이가 먹을 거니까. 그러고 있던 도중에 제 옆집 언니가 이제 아메이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아메이 그럼 유산균이 좋다고 하던데 어떠냐. 이제 나는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이제 아메이 회사도 아메이 회사는 이런 데야 하고 알려주고 매장도 데려가고 해서 보니까 매장이 일반 그냥 마트보다도 훨씬 깔끔하고 정말 실체가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회사가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메이 제품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유산균을. 그랬더니 장염이 걸렸어도 이제 빨리 낫기도 하고 이제 점점 횟수도 줄어들고 한 1년 정도 먹이니까 장염이 그 이상 저희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더 이상 장염이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궁금했겠죠. 이제 이 아메이 회사가 어떤지.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아메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다음에 제품이 어떤 제품이 있는지 그리고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메이 회사는 직접 판매 1위 기업이에요. 세계 1위 기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농장을 직접 본사에서 운영을 한대요. 영적이 3개가 있는데 한 여의도 면적의 8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놀랐던 게 친환경 농법으로 다 재배를 하고 있대요. 씨앗부터 관리를 해서 농작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 그 아이의 유산균도 먹이게 됐는데 친환경 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그 다음에 이 농작물을 가지고 제품 제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를 하기 위한 R&D 센터가 11개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품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진들과 전문가들이 한 800명 이상이 되고요. 이 연구진들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특허를 780개 이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제품들이 되게 믿을만한 제품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그러면 제가 여기 그 한의원 그 유산균에서 아메이 유산균으로 한 이유가 대부분 저는 이거에서 정말 꽂혀서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 여기에 꽂혀서 저는 이렇게 옮겼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도 마트를 가면 채소나 고기 같은 거 구입하실 때 보면은 사람 얼굴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재배하신 분들, 생산자,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지? 그 관리 이력 추적제? 그런 거에서 바코드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 걔가 생산 과정이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서 어떤 거 구입하세요, 보통? 있는 거. 저도 조금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저는 이렇게 사람 얼굴 하나 있는 거, 뭐 바코드 하나 붙어져 있는 거 그런 거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꼭 자기 얼굴이 붙어져 있으니 뭐라도 한 번이라도 조금 정성을 들였겠지 하는 생각에서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매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나온 제품들이 그러면 뭐가 있는지를 보면은 저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쓸 수 있는 퍼스널 케어 제품, 그 다음에 저희 얼굴의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아티스트 제품, 그 다음에 저희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 그 다음에 저희 건강을 지켜주는 뉴트리라이트, 그 다음에 큰 제품으로는 뭐 정수기, 뭐 청정기, 그 다음에 뭐 바이크, 그 다음에 저희 지금 되게 핫하게 떠오르는 탈모 케어 제품들, 뭐 탈모 헬멧이나 뭐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저는 되게 뭐라 해야지, 좀 감동적이라고 하잖아. 되게 놀라웠던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원포원 제품이라고 있어요. 이 원포원 제품들은 우리 국산 제품들이에요. 미국의 아메이 본사에서 제품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그 제품에 대한 노하우나 제품의 기술력은 정말 찐으로 가지고 있는데 대기업에 눌려서 판로를 못 찾고 힘들어하는 기업들의 제품들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는 상생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되게 멋진 프로그램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그러면 이제 이런 제품들이 아무리 좋아도 혜택이 좋아야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메이하고 하면 엄마들한테 제가 유산균을 물어봤을 때 아메이 제품은 좋은데 다단계라서 좀 그래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혜택이 어떻길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되게 의심스러워하고 저거 한 거는 이 혜택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나 제품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은 있는데 혜택이 어떻길래 그런가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아메이는 이제 캐시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캐시백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는 저는 돈의 흐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경제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뭐 돈을 뭐 어떻게 벌어야 돼 하는 관심도 없었고 예전에 저희 엄마도 그런 말씀을 많이 저한테 하셨지만 돈 거리면 돈이 도망간다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너무 돈 하면서 살지 말아라 항상 우리 엄마는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딱히 그냥 저는 항상 그냥 신랑이 벌어주는 월급을 아껴서 저축해서 그러면은 잘 살겠지 하고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너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살고 저축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돈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잘 가고 명품백도 막 잘 사고 하는데 왜 나는 돈이 없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돈의 흐름이 우리가 돈 하는 게 그 나쁜 의미의 돈이 아니라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내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만 그게 돈의 흐름에 그래도 따라는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은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이쪽에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배웠던 게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네, 맞죠. 네, 저는 읽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아메이에서 알려주기 전에 저는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여기서 읽어보니까 사사분면이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사분면을 얘기하면 여기는 직장인, 여기는 전문가, 여기는 사업가, 여기는 투자가가 있대요.
근데 이 왼쪽 있는 직장인과 전문가들의 수입이 비슷하고 이 사업가와 투자가의 사업의 속성이 비슷하대요. 이 직장인과 전문가들은 노동 수입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직장을 나가지 않거나 뭐 아파서거든 뭐 일이 생겨서 나가지 않거나 이 전문가도 뭐 변호사, 의사, 뭐 직장인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벌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내가 직장을 나가지 않으면 수입이 끊어지잖아요. 이 전문가 속에는 자영업자들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사업가들은 300명 이상이 되어야 사업가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그 외에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셧다운 내리면 내가 일이 생겨서 셧다운 내리면 판매를 할 수 없으면 수입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노동 수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업가랑 투자자는 뭐냐? 내가 일정한 노동과 내가 수익을 좀 투자를 해서 그 수익 투자를 한 게 저절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해서 그 자산이 수입이 나오는 그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희가 많이 아는 이 부동산이라던가 주식이라던가 요즘은 유튜브들이 있죠. 그 다음에 SNS로도 많이 요즘은 많이들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요즘에는 또 쿠팡 파트너스라고 이런 뭐 쿠팡 파트너스라고 내가 물건을 구입을 해서 좋아서 소개를 해서 그 사람이 구입을 하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래요.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기만 하면 얘네들은 뭐 임대 수익이나 이런 걸로 저절로 이렇게 수익이 창출이 되는 수익 구조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뭐 경제에 관심도 없었고 몰랐지만 이쪽으로 가려고 노력은 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도 해서 저는 청약을 받아서 이사도 해봤고요. 주식도 해봤고 코인이라는 것도 해봤어요. 지금도 여기서 이제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서 기웃기웃 거리고는 있는데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경제가 흔들리면 너무 많이 급락 차이가 심해서 저는 항상 주식이 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만 토탈 마이너스더라. 항상. 부동산도 조금 이득이 됐다 싶었더니 경제가 흔들리고 막 몇 억씩 막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불안하구나.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불안한 거를 감안해서 우리는 장기 투자? 얘네 주식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돈이 없어서 현금이 없으니까 그거를 장기 투자를 해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메이가 여기 이쪽 면의 수입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면 이쪽 면으로 자산이 수입이 이쪽 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했어요. 아메이는 도대체 어떻길래 이쪽 면으로 들어가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아메이 캐시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캐시백 아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오케이 캐시백. 맞아요. 그 캐시백이 1차적으로는 왜 우리 도장 10번 찍으면 뭐 하나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뭐 네. 치킨 한 마리, 뭐 머리 한 번, 뭐 이런 것들, 커피 한 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오케이 캐시백 같은 거는 여러 회사들이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한테 써주면 캐시백을 모아줄게 해서 오케이 캐시백이 있고 해피 포인트 요런 게 있대요. 그리고 카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쓰는 요거는 카드가 쓸 수 있는 여러 군데 매장은 모든 매장에서 다 카드를 모아서 카드 포인트를 주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게요? 거기서만 써야 된다. 나만 써야 된다. 나만 써야 된다. 내가 쓴 거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이렇게 쳐주죠. 얘는 나의 지출, 나의 지출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쌓아줘요. 근데 이게 조금 한 단계 나아가서 요즘에는 소개 캐시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마켓컬리? 네. 소개라고 소개. 그래서 마켓컬리나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소개해주면 5,000원 줄게 사람들 데리고 와 하죠.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쿠팡 파트너스 쓰면 소개해준 사람이 또 쓰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줄게. 그 다음에 요즘 또 많이들 쓰시는 게 네이버 M 포인트라고요. 얘는 뭐냐면 온라인상 매장에서도 포인트를 쌓아줘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온라인 마켓에서도 쌓아줘요. 근데 얘는 그래서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도 쓸 수 있고 송금까지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에 또 얘네들은 제가 보니까 내가 쓰는 거죠. 내가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소개까지 플러스 소개한 것까지 소개비까지 줘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숨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찾으셨어요? 숨은 게 뭔지? 힌트 주세요. 네. 주세요. 이 소개한 사람들이 쓴 제품들이 쓰고 난 이 수익에 대한 수익금은 나에게 안 주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내가 소개시켜줬는데 나한테 사람 데리고 오라고 꼬시더니 나한테 5,000원만 주고 정말 알짜배기 얘네가 쓴 수익금에 대해서는 나한테 안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메이 캐시백은 뭐야? 그럼 너네는 어떻게 줄 건데? 너네도 어차피 그 회사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보통 저기들은 제품을 생산을 하죠. 생산한 제품들을 소비자에 오기까지 소비자가 광고와 도매, 소매를 거쳐 소비자에게 와요. 그러면 얘를 300원 생산에 300원을 썼다고 하면 소비자는 저희는 한 1,000원에 사겠죠. 근데 이 도매 소매를 합쳐서 대기업들이 그럼 내가 도매 소매를 비를 좀 줄여줄게. 나한테 와. 나한테 써. 그래서 대형 마트들이 이마트나 홈플러스들이 들어오죠. 광고는 똑같이 하고. 그러면 얘는 300원 해서 내가 줄여줄 테니까 700원에 내가 써줘. 그 대신 그러면 대형마트들로 가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도소매 생각을 해보시면은 생산자보다 돈은 이 광고 유통비 유통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더 많더라고요. 보시면.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대형 마트들이 들어옴으로써 이 도매 소매 하시던 그래도 각자의 작은 구멍가게들이 이제 대기업한테 이제 먹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온라인으로 해줄게. 온라인에다가 택배까지 해줄게. 나한테 와. 그랬죠. 근데 여기다가 또 소개비까지 줄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아메이는 너네도 어차피 물건을 생산을 하고 소비자한테 오잖아. 그럼 너네는 이거를 여기에 대한 이익분에 대해서 너네는 안 가져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아메이는 이 광고 유통 대신에 회원제로 운영을 해요. 이 회원이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을 때 아메이는 이 광고에 대한 나의 매출과 이 관계 소개한 사람들의 매출을 합쳐서 여기에 대한 수익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원들에게 광고 유통비를 하려면 제품이 좋아야겠죠.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금액에 하면은 굳이 내가 나한테 살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제품을 400원에 더 좋게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700원을 나눠주는 거죠. 근데 광고 유통비에서 보통 60에서 80%가 들어가는데 아메이에서는 35%의 캐시백을 모아놨다가 회원들에게 나눠준대요. 나머지는 아메이도 제품도 연구를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겠죠. 35%를 나눠주는데 이 35%는
1차적으로 매출에 의한 캐시백으로 만들어준대요. 나로 비롯된 내가 소개한 사람들의 매출.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 내가 사람들을 알리려면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공부해서 이 사람들한테 알렸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킨 리더십에 대한 보너스를 준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메이는 그룹 매출이라고 하는 그룹 보너스가 있는데 이 그룹 보너스는 뭐냐면 나로부터 어차피 그 제품들을 쓰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을 한테 알려서 제품을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나한테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제품을 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로부터 형성된 이 그룹이 있죠. 그래서 이 그룹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룹이 얼마나 내 그룹이 커지는가에 따른 거기에 대한 사업 보너스를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가 소위 의심하는 다단계라는 그런 개념에서 제가 제일 작은 규모의 그룹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안에 있는 그 포인트 규칙이 있는데 왜 어디든지 그 포인트를 주는 규칙이 있잖아요. 5,000원을 모아야지만 쓸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든 5,000원을 모아야만 쓸 수 있고 얼마 이상이 되어야만 쓸 수 있다는 그 기준이 있는데 아메이도 그런 게 있어요. 20만 포인트, 그러니까 제품마다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포인트, 60만 포인트, 120만 포인트 이렇게 모아서 1000만 포인트까지의 매출 포인트가 있고요. 이게 3%, 6%, 9%, 21%의 매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품 이 나로부터 그 매출이 형성되는 그룹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메이는 뭐라고 해요? 나의 매출과 내가 소개한 사람들의 매출까지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도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았겠죠. 그래서 나에게 소개를 시켜준 사람을 스폰서라고 해요. 나는 스폰서에게 제품을 배워서 스폰서가 나에게 알려줘서 그다음 나도 스폰서에서 배워서 친구들한테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고 알리죠. 두 명에게 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받아갈 것 같으세요? 스폰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아메이에서는 아까 뭘로 캐시백을 준다고 했죠? 그룹으로 이렇게 형성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룹으로 했을 때 제일 나의 그룹의 매출에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 먼저 이렇게 다 빼주고 그다음에 내가 갖는 형식이에요.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20만 포인트씩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20만 포인트는 나 혼자 써도 되고 여러 명이 같이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A와 B는 소개한 사람이 없죠. 나 혼자 쓴 거죠. 그러면 A와 B는 각각 20만 포인트니까 3%예요. 3% 하면 6,000원씩. 또 6,000원씩을 갖고 가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내가 쓰고 두 명한테 알렸잖아요. 그러면 나의 그룹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나의 그룹에 대한 포인트를 계산을 하면 3명이 썼으니까 60만 포인트. 그러면 60만 포인트는 6%. 그러면 3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룹 포인트가 36,000원이고 A와 B가 벌써 6,000원씩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6,000원씩을 빼주면 12,000원을 빼주면 24,000원이 남아요. 그럼 나는 24,000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S도 본인의 그룹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S는 하나, 둘, 셋, 넷, 4명이죠. S의 그룹은. 그럼 4명이 하면 80만 PB.
40만 PB는 여기 사이잖아요. 아직 9%가 안 됐기 때문에 6%. 48,000원. 48,000원에서 S 밑에 그룹, 나의 그룹의 포인트를 빼주고 나머지 것을 S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주면 12,0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이게 너무 되게 합리적이구나. 내가 알던 다단계, 생각했던 다단계의 수익 구조가 아니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보면은 S는 12,000원, 나는 24,000원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소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로 인해서 소개한 사람들의 수익까지 나에게 챙겨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S는 한 명, 나한테 한 명만 소개를 했고 나는 나로부터 2명이 소개를 했으니까 내가 소개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캐시백이 이 아메이 제품들은 아까부터 제품들을 말씀을 드렸겠지만 생필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아침부터 쓰고 매일 쓰고 매달 쓰고 매년 쓰고 죽을 때까지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캐시백들에 쓰는 나의 회원들이 이렇게 잘 네트워크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캐시백은 어떻게 돼요? 내 캐시백도 매일 모일 것이고 매달 나올 것이고 매년 나오고 죽을 때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죽고 나면 안 나오나요? 죽고 나도 이분들은 계속 쓸 거 아니에요. 생필품을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상속까지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내가 안 쓸 이유가 없고 아메이에 가입해서 물건을 이런 캐시백 혜택을 안 받을 이유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아메이를 이제 알아보고 있고 이런 거 말고도 다른 혜택들이 많으니까 옆집 아줌마, 동네 아줌마들의 말을 들어 듣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